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3학년 B반 김윤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말고사 두 번째 과제물인 세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세카 어태치먼트란 무엇인가?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인트라 코너럴 어태치먼트와 익스트라 코너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 질문은 이제 인트라 코너럴 어태치먼트랑 익스트라 코너럴 어태치먼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지금 이 동그라미 치신 부위가 인트라코너럴, 그러니까 멜과 피니파트가 만나는 부위죠. 결합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그림은 인트라코너럴 어태치먼트, 가장 큰 것은 작용점이 되게, 인트라코너럴 어태치먼트는 치아에 붙어 있고, 익스트라코너럴 어태치먼트는 외부에 있죠. 그래서 좀 더 교합력을, 인트라코너럴 어태치먼트는 GH의 장축방으로 잘 전달해주고, 익스트라코너럴 어태치먼트는 조금 덜 해주죠. 그래서 조금 더 인테라콘 어태치먼트가 좀 더 치아가 오래가긴 하지만, 또 인테라콘 어태치먼트를 하려면은 뭐 치아가 좋아야 되고, 또 어떤 걸 관리 잘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쵸? 대신에 또 치아 삭제량이 많아지고, 그런 단점이 있고, 인테라콘 어태치먼트를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치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그렇게 관리가 이렇게 이제 치실이나 뭐 시간 칫솔 같은 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되고, 어, 어떤 그런 정밀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익스트라 코너나 어태치먼트를 일단 탈퇴하기 편하고 치아 삭제량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익스트라 코너 어태치먼트를 주로 많이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트라 코너 어태치먼트랑 인트라 코너 어태치먼트 잠깐 배웠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카 어태치먼트는 일단 이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세카 리벡스, 뭐 세카 아이디, 세카 솔, 세카 홀릭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세카 어태치먼트는 저희가 봤을 때 주로 익스트라 코너너 어태치먼트 중에서도 완합의 기능을 갖고 또 조절성의 기능을 가진 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세카 어태치먼트의 기능인데요. 먼저 일단 익스트라 코너는 어태치먼트이고, 그리고 이제 레질리언 타입의 어태치먼트 있고, 또 레지드 어태치먼트 있고, 또 조절성의 기능 어태치먼트라는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카 어태치먼트의 정의에 대해서 봤고요. 자, 세카 어태치먼트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카 어태치먼트의 외형인데요. 보시면 이제 먼저 메일 파트에 이런 조절성이 보여지는 틈이 보이고요. 외형도 이렇게 약간 테이프한 모습이고, 스크류도 있고요. 그 위에 껴지는 뭐 메일의 메일 하우징이 보면 외관에 이런 올록블록한 음영도 있고, 내면에 이제 스크류 홀이 있죠. 네, 이러한 외형을 좀 잘 살펴보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세카 어태치먼트의 어떤 어, 제작 단면도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디스크 역할이에요. 이 디스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저희가 아까 이전에 배웠던 그 ERA 어태치먼트 있잖아요. 거기서 검은 색깔의 메일 파트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거에 인한 0.4mm의 길이 차이에 인한 완화 장치를 했잖아요. 공간 모열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디스크인데요. 얘는 메일 파트와 피니 파트 사이에 디스크가 꼈는데, 디스크 두께가 0.4mm 정도 되는데, 그걸 낀 상태에서 이제 이걸 스크류 하우징에 채우고요. 레진을 전입한 다음에 중합 완료된 후에 디스크를 빼버리면 이 0.4mm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완화 장치를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자,
자, 이제 세카 어태치먼트의 약간, 네, 어떤 형태 같은 건데요. 먼저 인터체인지를 해서, 이게 이 스크류, 그러니까, 피메버스의 스크류 하우징이, 어, 아크릴 레진상에 껴있고요. 거기에 스크류를 통해서 껴줌으로 인해서 이게 뺐다 꼈다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삼각대 모양이에요. 이렇게 산발이 모양이라서 이게 뺐다 꼈다가 테이프한 모양과 이게 벌어진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껴서 이렇게 껴도 어떻게 방향을 껴도 정 가운데로 쏙 들어가겠죠. 그런 끼기 쉬운 게 있고요. 또 꼈을 때 꼈을 때 여기가 살짝 이 틈이 눌렸다가 다시 벌어지면서 떼깍하고 껴지죠. 그러한 유지 내용이고요. 틈. 그래서 또 이게 헐거워지면은 이 틈을 기계적으로 벌려서 유지를 좀 더 줄 수 있겠죠. 더 하다가 안 되면 아예 교체해주고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세컨 어태치먼트에. 자, 다음은 세컨 어태치먼트는 이제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오버덴처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콤비네이티드 했고 이제 어태치먼트 뭐 시간 외 어태치먼트랑 뭐 이러한 세컨 어태치먼트 시간 내 어태치먼트 이런 콤비네이션 타입을 쓸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익스트라 코너 어태치먼트 즉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세컨 어태치먼트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M2와 M3가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이 중요한 게 여기 이 플라스틱 캡인데 자, 플라스틱 이게 무엇이냐? 자, 이 디스크까지는 아시겠죠? 디스크까지는 아시고 되고 자, 이거는 이제 티타늄만큼의 강한 강도를 가진 피메 파트인데요. 이 피메 파트의 이 겉 테이블, 그러니까 피메 파트 하우징을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주조체를 얻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얻은 주조체와 이 티타늄 합금을 시멘트를 통해서 부착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한 어태치먼트, 세카 어태치먼트고요. M2가 M3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넓은 면에서 작용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종류고요. 자, 또 이번엔 또 종류인데요. 이게 맨 처음에 보시는 그런 M2 모양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약간 이 두 개는 약간 모양새가 달라요. 보시면 이 플라스틱의 피니 파트에 보시면 이 안에 티타늄 합금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것은 여기를 주조체 얻은 다음에 시멘트로 붙여서 사용을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바로 주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로 붙일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또 다르게 한 것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 먼저 피메일 여기 중요한 거는 메일 파트의 그 메탈 하우징 보시면요. 이거는 위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테일 모양의 꼬리가 있고요. 이거 이렇게 양형이 있고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솔더에 의한 메탈 하우징의 부착 방법에 따른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레진을 부었을 때 레진에 대한 어떤 유지 관계, 안전 관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테일을 부여한 형태고요. 이것도 레진에 이런 언더컷 등을 부여해서 잘 붙게 해주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런 거 해주더라고요.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때는 먼저 이제 크라운에 이런 외형을 고려해서 마지노 엣지를 좀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채성의 보철물을 고려해서 이 프레임은 정중하게 두셔야 되고 피메일은 그리고 시간을 고려해서 약간 이게 0.1mm 정도 띄워서 여기에 자연자연 되게 하라는 그
배웠었는데 친구에서 약간 패시브한 접촉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꽉 누르지 안 되고요. 너무 꽉 눌렀을 때는 거기에 약간 진물이 나거나 치은이 상하는 그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메일 파트입니다. 세컨 어태치먼트의 메일 파트에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 M2, M3 이렇게 있는데 먼저 가장 신기한 거는 이제 셀카 같은 메일 파트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한 이런 M2, M3인데 모양을 보시면 M3는 되게 테이프한 모양이고요. M2는 되게 그냥 통짜 모양이죠. 스탠다드한 모양.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물론 M3, M2 다 둘 다 좋긴 하지만 일단 어태치먼트는 가장 중요한 게 크기가 큰 게 좋다고. 그래서 수직 구경에 대한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허용만 된다면은 이런 M2 형태를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메일 파트의 여러가지 외형과 종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메일 파트인데요. 먼저 피메일 파트는 이게 30도, 45도, 60도의 즉 세 가지의 경사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보시면은 40도고요. 이 각도가 이제 치은 태측이 낮은 사람들을 주로 쓰고요. 45도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운 거, 60도, 이건 60도인데 60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기울었죠. 태축이 많이 되거나 기울어서 여기 외형을 고려해 주어서 60도 각도, 30도 각도, 45도 각도 즉 세 가지 각도를 그중에 선택을 해서 그 환자의 외형에 맞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이건 이제 부착 방법의 모습입니다. 휴메일 파트의 부착 모습인데 먼저 납형에다가 부착을 해주는데 이제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35도, 45도, 60도 즉 세 가지의 이 경사도에 맞는 그 외형을 고려하면서 부착을 시켜주시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약간 외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좀 밀링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 바로 가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세 번째 그림은 프레싱함을 파주는 모습인데 이걸 파줄 때 원래 원칙은 도브테일 또는 직각 방향으로 파주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CM 박스 할 때도 이걸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둥근 것으로 하는 것이 좋냐, 경사면을 그러니까 둥글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해주는 게 좋냐, 좀 직각을 해주는 게 좋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제 어떤 그 정밀도에 의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 둥글스름하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 거 잘 기억해 주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세컨 어태치먼트의 여러 가지 타입인데 이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본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피메 파트를 피메 파트 하우징이라 할까요? 하우징을 플라스틱의 피메 파트 하우징을 주조해서 얻은 주조체에다가 이 티타늄으로 된 피메 파트를 시멘트로 인해 부착을 시키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PD 약금, 이 PD 베이스 알로이로 된 이루어진 백금 그거를 피메 파트를 그냥 한꺼번에 직접 이 플라스틱의 피메 파트 하우징과 주조를 함으로써 약간 더 정밀한 피메 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금속이 아닌 비기금속을 이용해서 non precious 알로이를 이용해서 직접 캐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게 이제 티타늄 합금을 주조에서 얻은 이 플라스틱 주조체 피메 파트에 본딩 처리라는 방법이고, 시멘트에서 본딩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 두 번째 그림은 PD 베이스 알로이를 이용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피메 파트를 캐스팅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non precious 알로이를 이용해서 똑같이 다이렉트로 캐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설명해 주신 거고요. 자, 이제 메일 파트를 볼 텐데, 메일 파트에는 이제 세 가지의 워킹 프로세스에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공간을 보였을 때 완충 작용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더링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 세 번째는 그냥 레진, 다이렉트 레지션인 아크릴 레진을 이용해서 직접 붙여버리는 방법.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메일 파트의 하우 중에 이렇게 머리가 볼록 튀어나온 거 있고 테일 모양이 있고 이렇게 요철에 있는 부분, 그거를 좀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세 가지가 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처음에 거는 그냥 어드시브 테크닉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철을 등 이용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잘 붙어있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솔더링 방법인데, 여기 보면 요철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메탈 국소유치 이제 메탈 프레임워크에 솔더를 통해서 아예 부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세 번째 거는 이제 테일 모양 보이시죠? 테일을 줌으로써 레진을 부착 시 레진을 이제 주입할 때 레진이 다 감싸면서 이게 조금 더 단단하게 딱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유지력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그런 테일모 형태를 준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메일 하우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게 그 세 가지 종류를 이제 한 번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그 솔더 테크닉을 이용한 방법인 메탈 하우징이고요. 자, 안에서 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죠? M2 스탠다드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프레셔스, 넌 프레셔스, 아니면 티타늄 합금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네, 주로 보실 건 이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나중에 이렇게 튀어나온. 두 번째는 그냥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음영을 이용해서 조금 더 유지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똑같은 모양이고요. 주로 볼 것은 이제 위쪽에 메탈 하우징, 메인 파트의 메탈 하우징에 그런 요철들을 좀 자세히 유심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카 어태치먼트 이제 M3 모델인데요. 자, 이것은 늘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멘티드 방법이고, 네, M3 모형이고요. 이것은 요철 방법을 썼네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솔더링 방법을 이용한 거고, 보시면 여기는 직접 다이렉트 캐스팅 방법을 이용했죠. 여기는 본딩 캐스팅 방법을 이용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크릴 레진, 보여드린 것처럼 아크릴 레진 그 테일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일 모양, 여러 가지 종류의 모양의 테일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에까지 아크릴 레진 덮어가면서 이 메탈 스크류 하우징이 조금 더 레진에 잘 견고하게 부착되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테일을 준 것이고요. 테일 모양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있죠. 이 구멍이 뚫린 것은 레진이 전입하면서 이 구멍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유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이것은 이제 2003년에 새로 만든 이제 세카 어태치먼트인데요. 제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것은 이 앞쪽 부분은 원래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데, 그 부분에 또 합쳐서 이제 인트라 코너 어태치먼트까지 합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에 이 인트라 코너 어태치먼트와 익스트라 코너 어태치먼트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정밀해질 거고, 어떤 마모나 그런 데서 조금 더 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질 거고요. 그런 것들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어태치먼트입니다. 세카 어태치먼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카 어태치먼트의 한번 제작 방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제 먼저 프락스업을 해준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제 브레싱암 형성해주고, 프레싱암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완합의 어태치먼트를 만들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메 파트를 달아주고 주조해서 이렇게 완성된 여러 가지 모습인데,
이때 이런 셋업할 때 먼저 치아 사이가 맞아야 되고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변환영선 맞춰주고 페이 파트는 정중앙에 위치해 줘야 되고요. 같이 국 뒤에 구치 보이니까요. 같은 국지에서 그러한 그림들이 M3 모양 M3 제작 방법인데 똑같이 페이 파트를 나평에 붙인 상태에서 주두한 모습이고요. 밀링을 통해서 외형을 다듬거나 또는 이제 브레싱암 브레싱암을 형성해주고 광택을 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아웃을 통해서 매를 교체해주고요. 네, 뭐 좀 더 이제 이건 이제 고치는 모양인데요. 블록을 통해서 이제 마모가 되었을 때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제 교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내화성 모형 그래서 블록을 하고 있고 이 뭐라 해야 되지? 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인계할 수 있는 어떤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그걸 낀 다음에 약간 큰 사이즈의 액세서리를 껴주세요. 껴줘서 네, 내화성 모형을 만들고요. 이렇게 내화성 모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만드는 내화성 모형이고 만들어서 이제 왁스업을 통해서 캐스팅을 해서 얻어낸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뭐 해준다면은 이제 뭐 이 메탈 하우징 부분을 뭐 이제 뭐 레진에 넣을 수 있는 테일 모양을 해주든지 이러한 어데시브 모양 타입을 쓰든지 또한 좀 더 강력한 유지를 위한다면은 이렇게 솔더링 방법을 이용해서 이 상태에서 메탈 하우징을 붙여줘서 조금 더 단단한 솔더링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을 택해서요. 이 환자에 맞는 구강 상태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카 어태치먼트 고요. 다시 한번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평을 만들고 나평에 힘의 파트를 부착을 시키고요. 부착시킨 다음에 밀링을 통해서 외형을 다듬어주고 거기에 도제관 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오버사이즈의 액세서리를 껴주고 블럭아웃을 해주고 불필요한 부분에 내화성 모형을 복제를 해서 왁스 디자인한 후 수완과 캐스팅 과정을 끝낸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 어태치먼트의 종류를 이용해서 세카 종류 여러 개 있잖아요. 예, 판단에 맞는 세카 종류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부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한꺼번에 좀 많이 배워서 좀 뭐가 좀 급하게 한 게 있는데 그래도 큰 틀은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세카 어태치먼트가 뭔지 또 ERA가 뭔지 하드너 뭐지? 버티컬 어태치먼트가 뭔지 큰 틀은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요.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